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의 저자 윤서진입니다. 개인의 심리, 그다음에 커리어, 인간관계 코칭을 하는 국제 전문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간관계 관련돼서 좀 코칭을 받아보고 싶은데 네네네.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침묵이 길어지곤 하잖아요. 그 순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침묵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답답하다, 좀 불안하다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한 15초 정도? 15초. 네. 네. 연구에 따르면 예. 단 4초라는 연구가 있어요. 물론 아, 이 동서양의 차이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이라는 거를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러니까 4초 동안에도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이제 끊어지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아 누군가가 이 공백을 채워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이 드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친한 사람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침묵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그거는 어색하고 좀 힘들고 이제 한다는 걸 조금 알면 나는 왜 자꾸 대화에 침묵이 생기지? 라는 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서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고 싶은 욕구는 다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럼요. 잘 보이고 그쵸. 싶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 좀 어색하고 긴장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색함과 긴장을 조금 풀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만의 좀 루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 장소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한테 조금 익숙한 어떤 공간이나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악을 먼저 들으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킥하게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은 이름을 정확히 그다음에 자주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라는 것보다 아, 문장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조금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대화 중에 정말 이 침묵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첫 번째는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전문 코치가 교육을 받을 때 강조하는 것 중에 경청의 3단계가 있어요. 3단계요. 네네네. 그래서 1단계는 에고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내가 한번 뭐 평까지 놓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조금 접어두는 거. 내 기준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를 내려놓는 걸 에고리스라고 해요. 그다음에 2단계 잘 듣는 거는 이제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몸짓 언어까지 보고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얘기가 이제 재밌으면 좀 가까이 와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좀 지루하면 뭐 좀 멀리 한다든지 이러한 작은 신호들을 조금 보고 느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놀심님이 말을 하는 걸 그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예. 네네. 이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네.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이제 절대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재밌어 했던 어떤 표현이나 그다음에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읽어주면 아, 이 사람이 내 얘기 진짜 잘 들어주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비언어를 보고 상대방이 말하는 바의 핵심을 요약해서 전달 다시 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제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 네. 이게 안 된다는 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이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스킬이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제 이야기를 되게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그 패러프레이징이 아주 좋은 예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복사기하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황하게 이 사람이 한 거를 어조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을 조금 버리고 내가 이해했을 때 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처음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그 공감대도 없고 네. 관심사도 잘 모르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놀씨님 처음 뵀을 때 놀씨님한테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이제 보통 물어보면 이 질문은 폐쇄형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아니요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우선 이제 바꿔야 되고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중에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영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요시님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많아지겠죠. 또 질문을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상대가 궁금해서 질문은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하다 보면 상대는 아, 나 지금 치조받는 건가? 나 지금 뭐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얘기를 공유하면서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영화 얘기를 이제 다시 들어보면 아, 저는 로맨틱 코미디를 참 좋아해요. 노심님은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 사람도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 저도 좋아해요. 혹은 아, 저는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갈 수 있고 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도 좀 호기심을 이제 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서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why 질문을 what으로 좀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왜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 왜라는 말이 자칫하면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로맨틱 코미디 왜 좋아해요? 네, 네. 네, 얼핏 하면 내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나? 이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why를 좀 무엇,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에 뭐가 가장 좋으세요? 어떤 로맨틱 코미디에 무슨 요소가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면 딱딱딱 그 침묵이 생기는 그 순간을 조금 이렇게 잘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질문을 하는 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어느 정도는 저는 준비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심리학에서 정말 뭐 사랑에 빠지는 36가지 질문 이런 게 진짜 연구를 통해서도 있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아,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걸 조금 질문 리스트처럼 이제 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이나 좀 어색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금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코치님은 네.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질문 리스트가 있나요? 저요? 예. 저는 이런 질문 많이 여쭤봐요. 요즘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어떤 거세요? 이런 아주 흔한 사실 캐주얼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은 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요새 기분 좋은 일 뭐가 있어요? 요새 뭐 즐거웠던 일 있어요? 뭐 이런 좀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컨닝 페이퍼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내가 어렵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소개팅을 처음 할 때랑 소개팅을 100번 할 때랑 훨씬 더 느끼는 그 편안함이 좀 다른 거는 그 장면에 많이 노출되고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는 거는 내가 미리 좀 학습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약간 진지하고 재미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내성적인 분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람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는 낯선 사람하고 말하는 거가 어려워라는 분들이 몸장님이 말씀하신 다 그런 나는 원래 사교성이 없어 원래 내향적이고 내성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불안함 내가 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어렵고 좀 걱정되고 두려운지를 저는 살펴보는 거를 먼저 권하고 싶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불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통제 범위를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이제 잘 보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경험이 많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학습이 많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낯설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고민은 정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요즘엔 커뮤니케이션 다 이제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네. 다른 낯선 사람을 만나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절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받았거나 예. 그래서 뭔가 그게 상처가 되고 아, 나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내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거에 좀 해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살펴보는 거를 저는 그게 우선시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하는 스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너 그런 점 이상해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그걸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주눅들어서 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죠. 네.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약간 움츠려들고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제 자신감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제 거절에 대한 좀 두려움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선 사람과 만날 기회가 또 많지 않고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분들께 좀 권하고 싶은 아주 쉬운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하철이나 우리가 길에 지나갈 때 시간 같은 거를 낯선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저 핸드폰이 없었는데 몇 시예요? 라고 예.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되게 사소하지만 거절에 대한 좀 두려움,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가 사실은 그건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정말 내향적이다. 나는 말주변이 정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먼저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대신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어색하다고 해서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어폰을 꽂고 있다든지 뭐 팔짱을 조금 끼고 있다든지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또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뭐 그런 연습들이 내향적이고 낯설음이 조금 많다라고 해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지만 네. 이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습을 해라.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를 내가 무섭다고 해서 원천 차단하지 마라. 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네. 안 되는 말, 이런 말이 또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또 이런 학습이 많이 돼 있잖아요. 공통점을 빨리 찾아라. 제가 이제 노신님 처음 만났는데 노신이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야구 되게 싫어해요. 근데 마치 제가 저도 야구 정말 좋아해요. 라는 이제 공통점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조금 오버하고 예. 과장되게 그 사람하고 빠르게 이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그 만남이 이어진다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도 이제 전혀 다른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을 쉽게 놓거나 예. 아주 자연스럽게 반존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조금 피하셔야 될 거고 이제 그 반말을 하는 것들을 또 피해야 되는 이유가 막말을 하는 지름길이 반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되게 친한 사이가 전혀 아닌데 친한 친구처럼 비속어나 이런 그 어릴 적 친구들하고 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조금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또 험담이라던가 누군가의 어떤 가십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말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인정하는 거를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 평가라는 거는 이 사람을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고리스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가를 해서 너 참 잘한다, 못한다, 못생겼다, 예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되게 위험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주제의 대부분은 정치라던가 그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제들은 피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결국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는 이 사람의 그 경계가 어디 있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그 경계를 존중해 줄 때, 이 사람하고 또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윤서진 코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에게 비호감으로 보이지 않는 유용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